대표님, 벤처기업만 있어도 세금 1억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제 고객은 세금 10억 아끼신 분도 있으세요. 이거 10억 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지난 편에 벤처기업 인증 왜 받아야 하는가를 넘어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대표님들도 당장 적용 가능한 준비 전략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다양한 고민과 성장을 돕고 있는 부자사장연구소 이기왕 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벤처기업 인증이에요. 저희가 컨설팅 하면서 웬만하면 이거 정도는 만들고 갑시다 라고 하는 인증이기도 하고요. 저는 중소기업이 꼭 있어야 되는 인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벤처기업 인증이 이제는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실은 2021년도까지는 벤처기업 인증이 쉬웠거든요.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을 받게 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을 받게 하면 그냥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해줬어요. 기술보증기금에서 어차피 나 심사 나가야 되는데 벤처기업이라도 하나 더 할까? 라고 해서 대출만 받으면 해줬던 인증이 벤처기업 인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무지무지 어려워졌어요. 이게 여러 기관들의 역학관계, 힘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야 무슨 대출만 받았다고 벤처기업 인증을 막 해줘. 이런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된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의 주체가 예전에는 중진공, 기보 이러는 대출해주는 기관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민간기관으로 넘어오면서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얼마나 기술성이 있고 얼마나 확충성이 있고 얼마나 혁신성이 있는지를 서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진짜로 될 만한 업체들만 해주고 있는 게 실상인 것 같아요. 과거처럼 말로만 나 기술력 되게 좋아요. 나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말로 얘기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결론은 뭐다? 벤처기업 인증 이제는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도전해야 됩니다. 한 번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면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하나 하려고 우리 대표님 에너지를 다 뺄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40만 원씩 60만 원씩 심사하러 오는 비용까지 내야 돼요.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 아니요.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빡세게 준비해서. 이제는 말로만 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서류 싸움으로 좀 넘어간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주시는 모든 대표님께는 중소기업의 7년 로드맵에 대한 자료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내가 먼저 1차로 서류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실사 면접, 실사 평가를 하러 이 심사위원분이 오십니다. 우리 회사를 심사하러 오시는 분은 진짜 말 그대로 와서 심사만 하세요. 심사만. 사업계획서 들고 대표님이 쓴 사업계획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를 쓴단 말이죠. 보고서로 써서 제출을 하면 그 다음 주 수요일쯤에 그 벤처위원회라는 게 열려요. 위원회라는 게 열리면 그 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벤처 해줄만 하네 땅 도장 찍어줘야지 벤처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만 설득하는 건 쉽죠. 내가 진짜 바지끄댕이라도 잡고 울든지 아니면 진짜 협박을 하든지 설득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위원회가 열려서 여러 명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설득해야 되는 단계가 2단계로 나눠진 거예요. 하물며 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을 잘해봐야 먹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대학교 입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딘가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 회사 이야기를 다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기존에 당신이 했던 걸 서류로 증명하세요.
이거죠. 결국은 뭐다? 종이로 증명해야 되고 근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종이 정도가 필요해야 되는데 어떤 자격 요건 정도가 필요해야 되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최소한 우리 회사가 연구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연구소가 없더라도 연구 전담부서라고 해서 연구소 인정서, 연구 전담부서 인정서 요거 종이 한 장 정도는 들어가야 심사위원이 평가할 때도 이 회사는 연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써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 왜? 벤처인증은 연구하는 기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종이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전략은 뭐예요? 연구소를 만드셔야 된다. 아니면 연구 전담 부서라도 최소한 만들어 놓으셔야지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벤처인증은 결국은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좋아요 라는 거를 어떻게 말을 할까요? 종이로 스티커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용 신안이라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자격 요건이 되고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기술력이 좋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심사위원분이 이 회사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물까지 있는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심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특허나 실용신안 정도는 만들어 놓고 들어가시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요, 기술력도 있는데요, 무턱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라는 걸 표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ISO 인증이에요. ISO 인증은 우리 회사가 품질 경영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환경 경영을 해요, 우리 회사가 안전 보건 경영을 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나라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에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결국은 증명은 종이가 하는 거다. 그래서 ISO 인증 정도를 만들어 놓고 가시면 회사가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저희가 기술력이 좋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전략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게 네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건데 뭐가 있냐면요, 우리 회사가 민간 업체한테 투자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엔젤 투자자에게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았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 조합한테 투자를 받았든지 아니면 VC라는 투자 기관이죠, VC가 우리 회사한테 투자를 했든지 그러면 벤처기업 인증 그냥 해줘요. 근데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중소기업이 어디 투자 받기가 쉽나요? 당연히 어렵죠. 생돈 1,000만 원을 남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거 엄청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투자 벤처라는 방법도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투자 쪽과 연관성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벤처 인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구개발 유형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연구소도 빠방하게 돼 있고요, 연구개발을 하려고 돈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제표에 나와 있어서 벤처 인증을 받든지, 아니면 예비벤처 유형이라고 해서 내가 사업 이제 차릴 건데 엄청난 회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차리기 전부터 예비벤처 유형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가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혁신성이 있습니다, 혁신성과 기술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받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투자 유형, 연구 개발 유형 거의 없고요, 예비 벤처 유형 더 없고요, 실제로 혁신성장 유형으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랑거리라는 자랑거리는 다 끊어내세요. 이 자랑할 건 뭐예요? 우리 회사가 자랑할 거 있어도 좋고요, 대표님 자랑할 거, 제가 공대 나왔어요, 아니면 우리 기술 이사님이 공대 나왔어요, 공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 놓고요, 매출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커질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회사가 홈페이지가 있나요? 우리 회사가 전자선거에 등록이 돼 있나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 다 모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이렇게 영업 계약서도 많이 작성해놨어요, 영업 잘 될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모아놓고 모자란 것들은 싹 채워놓은 다음에 그거를 한 3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되는 사업계획서로 잘 정리하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 볼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내 강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죠. 오히려 내 단점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가 안 나오면 제일 좋고, 단점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도 그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 쓰다 보면 단점이 될 만한 거, 빤한 질문들 나올 거거든요. 매출 상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기술력 뺏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의 기술력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걸 뭐 사람들이 다 좋다고 구매를 할까요? 어떤 혁신성이 있어요? 우리 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 있네요? 뭐 이런 질문들 나올 것들은 빤하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지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계획을 쓸 때도 장황하게 문과 나온 것처럼 막 쓰지 마시고 도면도 좀 준비를 하시고 숫자로 만드시고 그런 객관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일부러 유도하시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평가를 잘 해주시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실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감춘다. 이 개념으로 하나 나가시면 우리 대표님도 벤처기업 인증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해 주시는 모든 대표님께는 중소기업의 7년 로드맵에 대한 자료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나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종이로 된 증명들 좀 만들어 놓자. 자, 두 번째, 이 증명들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의 근본은 뭐예요? 자랑할 건 부각하고 단점은 감추자 이거잖아요. 최대한 자랑할 만한 거리를 모아서 사업계획서를 잘 완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실사 면접이 오실 텐데 이 실사 면접 보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내가 미리 질문과 답변을 할 것들을 다 담아 놓는 거예요. 장점만 싹 얘기할 수 있게, 단점은 감출 수 있게 답변을 준비해 놓으시고 실사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어떤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시면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몰랐지만 이게 알게 됐네요, 앞으로 보정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라고 좋은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가끔 대표님들 그러신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데 왜 나한테 기술력이 없다고 하는 거야, 막 싸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싫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대학교 입시할 때 그 심사관 평생 보나요? 아니죠. 한 번 보는 거예요. 한 번 보는 사람 기분 좋게 잘 보내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서 절대로 기분 나쁘게 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면접까지 잘 보시고 이분이 평가위원회한테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쓰기를 바라자. 그쵸? 뭐 시원한 음료수도 하나 준비하시고 서류도 좀 이쁘게 정갈하게 딱딱딱딱 준비해가지고 아이고 이 자료 필요하시죠? 딱 내밀고 웃는 얼굴로 대해서 서로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호감이 있어야 모든 일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심사를 잘 보시고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 기다리시면 대표님 이번에 저희가 심사 잘 했고 벤처기업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벤처기업 인증 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대표님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과정을 가보시고요. 혹시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뭐 연구소 만드는 거, 특허 만드는 거, ISO 인증 만드는 거, 소재 부품 인증 만드는 거, 그렇게 종이 쪼가리들 만드는 것들은 저희가 다양한 컨설팅 경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 잃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대표이사는 바쁘니까 이거 우리 직원들 시켜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실 텐데 제 경험상 봤을 때
직원분들 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직원분이 원래 했던 업무가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직원분이 이런 업무를 했던 분이고 원체 이쪽에 사업 계획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인증을 받는다거나 이런 행정 업무 그리고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술 업무 이런 것들을 했던 분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직원분 시키면 시간만 흘러가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손해예요? 우리 직원분들 다른 일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 날리게 되고요. 그리고 직원 스트레스 받아요. 아 이거 뭐 내 평소에 해봤던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결과적으로 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회사를 가장 잘하는 건 대표님이세요. 대표님. 대표님이 하실 수 있으면 대표님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를 맡기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컨설팅 대학원 나왔거든요. 컨설팅 학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회사가 평소에 맨날 하는 업무 혹은 쉬운 업무 이런 것들은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한테 시키라고 돼 있고요. 평생 몇 번 안 할 업무 그리고 난이도가 좀 있는 업무 이런 것들은 다 외주를 맡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맨날 해야 되는 업무는 어차피 내가 맨날 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직원 고용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신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데려다 놓으면 할 수 있는 쉬운 업무 이거는 직원 교육하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이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직원을 시켜서 해야 되는 업무이고요. 평생 몇 번 안 해야 되는 업무는 차라리 외주를 맡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안에서 디테일이 있는 것 뿐인 거지 이 기준만 잘 적용하시면 스스로 받으시는 것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벤처기업 인증 준비하고 나오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회사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왜? 내가 컨설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내가 내 것도 안 해보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 경험해 본 것들을 대표님께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진짜로 우리 회사에 맞게 실무 팁을 다 정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상담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벤처기업 인증은 아니더라도 나 이렇게 다양한 로드맵을 하나 순차적으로 가고 싶어. 근데 순차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 상담 신청서 남겨주시면 우리 대표님 5년간의 로드맵, 2년간의 로드맵을 저희가 같이 짜드리고 한 발 한 발 같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복잡한 내용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